네, 안녕하세요. 네, 24년도 임용대비 특강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데이터베이스를 좀 해볼 건데, 데이터베이스 중에 오늘은 트랜잭션 부분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보통 세 문제 정도가 항상 나오죠. 보면은 ERD 그리는 문제, 데이터베이스 설계하는 문제 보통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SQL문으로 실제 데이터베이스 구현하는 문제, 이렇게 두 문제는 거의 고정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매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뭐 정규화나 트랜잭션, 뭐 이런 문제들 나오고 있어요. 관계 대수, 뭐 이런 것들이 약간 마이너한 주제로 한 문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트랜잭션을 보니까 그동안에 23년도에 회복에 대해서 나왔었어요. 회복. 23년에 나왔던 게 보니까 20년도에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3년 만에 한번 다시 회복이 나왔는데, 그래서 내년에 24년도에 회복이 뭐 안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하는 거죠. 회복은 조금 한번 후순위로 밀어두고요. 이제 트랜잭션 병행 제어하는 부분, 그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 오늘 다룰 주제는 교착상태 회피 기법입니다. 교착상태 회피 기법은 운영체제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데드락 회피하는 거, 은행원 알고리즘 이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있죠. 근데 이 앞에 이제 트랜잭션이 붙었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교착상태 회피 기법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사실 임용에서 문제가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 트랜잭션 교착상태 회피 기법도 그렇게 막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내용 면에서도 꽤나 중요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쯤 나올 수 있겠다. 네, 그래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책에 그 초록색 책 여러분 많이 보시죠? 이석호 교수님 책인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책에 보면은 교착 상태 회피 기법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 두 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약간 약간 설명이 이제 줄글로 돼 있다 보니까 약간 좀 난해하다 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한번 다뤄보려고 그래요. 알고 나면 사실 굉장히 간단한 거거든요. 네, 요 초록색 책 있으신 분들은 같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관련 용어를 먼저 좀 정리하고 시작을 할까요? 교착 상태. 네, 교착 상태는 운영체제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로세스에서 많이 다루죠. 프로세스가 있는데, 자원을 이렇게 요청을 하고 이렇게 요청을 해서 서로 빙글빙글 도는 요 중간에 이제 자원이 있겠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얘가 가지고 있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얘가 가지고 있고,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모양이면 데드락이 생긴다. 이거는 많이 보셨을 건데, DB에서도 똑같습니다. 트랜잭션이 두 개가 있는데 어떤 자원 X에 대해서 얘가 이제 먼저 락을 걸어요. 락을 걸었는데 얘는 지금 그럼 X를 못 가져가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기다리는데 Y에 대해서는 반대의 경우가 생기는 거죠. T1이 이제 T2한테 요구를 하는데 T2가 이제 락을 이미 걸어놓은 거죠. 하나씩 하나씩 걸어놨어요. 근데 둘 다 X, Y가 필요한 상황. 이런 상태에서는 교착 상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트랜잭션 두 개가 다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을 이제 겪으면 안 되니까 그걸 회피하는 기법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락을 거는 거예요. 락을 거는데 락을 걸 때 이 락이 걸려도 되냐 안 되냐, 락을 걸었을 때 데드락이 발생할 거냐 안 할 거냐를 판단해서 회피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회피를 이제 유도하게 되는 거죠. 이제 락을 안 해주게 되겠죠. 락을 요구했지만 안 돼, 교착 상태 걸릴 수 있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회피하게 됩니다. 그 기법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는 게 되겠습니다. 타임스탬프라는 용어가 나오네요. 타임스탬프. 여기 실행을 시작한 시간으로 보통 이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이거는 정의하기 나름인데 보통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실행을 시작한 시간. 트랜잭션이 여기부터 여기서 이렇게 실행이 되는데 T1입니다. 여기 딱 시작한 요 시점에 시간을 기록을 해두는 거예요. 그걸 타임스탬프로 기록해두면 그게 타임스탬프 TS 값이 됩니다. 자, 그렇게 타임스탬프라는 건 시작한 시간이라고 일단 알고 시작할게요. 자, 그 다음은 이 빨간색으로 세 개의 용어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개의 용어는 오늘 배울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용어인데, 트랜잭션이 T1이 이제 여기부터 이렇게 실행이 되잖아요. 중간쯤에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이제 회피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트랜잭션의 선택지를 주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복귀를 시켜야 되냐. 롤백해서 트랜잭션을 죽여야 되냐. 아니면은 잠깐 대기시켰다가 좀 기다렸다가 다시 트랜잭션이 진행할 기회를 줄 것이냐. 아니면 선점. 다른 트랜잭션 T2가 지금 막 되고 있는데 얘를 얘의 실행 권한을 뺏어가지고 내가 할 거냐. 선점할 거냐. 네. 그러니까 이 회피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내가 할 거냐를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나의 선택지를 주는 겁니다. 이 중에서 무엇을 할 거냐. 복귀, 대기, 선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T2가 이제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어요. T2가 실행되고 있는데 T1이 뒤따라 왔습니다. T2가 어떤 변수 X를 이제 락을 걸어서 쓰고 있어요. 근데 T1이 뒤따라 왔어요. X를 쓰고 싶은 상황이 딱 됐습니다. 자, 이때 자, 복귀를 하느냐, 다이. 복귀, 다이, 롤백 다 비슷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T1이 복귀를 한다는 거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행되던 T1이 그냥 죽고 그냥 다시 실행이 되는 겁니다. T2는 영향이 없죠. T1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이만큼 진행이 돼서 왔는데 이 진행된 거 다 무시하고 여기 가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T1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를 보는 행동입니다. 그게 이제 복귀고요. 다이. 그 다음 대기는 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억울하다. 여기까지 온 게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끄지는 말고 죽이지는 말고 자, 여기서 기다렸다가 T2가 끝나면 그 다음에 하자. 이제 여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대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선점은 T1이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T2가 X를 쓰고 있네. 야,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T2를 죽여요. T2를 죽이고 T1이 X를 가져가서 X에 락을 걸어서 내가 먼저 간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T2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죽었으니까 위로 올라가서 다시 실행돼서 내려와야 됩니다. 이제 그게 선점입니다. T1이 선점한 거죠. 자, 그래서 복귀, 대기, 선점 이렇게 세 가지 행동이 있으니까 다음 단계에서 요 상황에 따라서 세 가지 중에 선택해서 하게 됩니다. 세 가지 상황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재시작입니다. 이제 복귀를 하게 되면 이제 트랜잭션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오다가 안돼, 여기서 죽었어요.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재시작인데요. 자, 그때 타임스탬프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자, 타임스탬프 값을 예를 들어서 1000 10시 0분 0초라서 이렇게 100000 이렇게 타임스탬프를 정했다고 볼게요. 자, 근데 여기까지 왔다가 죽었어요. 다시 들어가서 실행을 하는데 얘가 이 타임스탬프 값을 바꿔서 현재 시간으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1분 후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타임스탬프 값이 늘어나서 얘 입장에서는 나중에 실행한 트랜잭션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 타임스탬프라는 거는 실행을 시작한 시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선순위를 계산을 할 때 먼저 시작한 애들은 좀 먼저 우선권을 줄 수 있거든요. 얘는 지금 벌써 몇 시간째 기다린 애야. 좀 우선권을 줘야 해.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 값이 바뀌어서 다시 현재 시간으로 바뀌면 억울하겠죠. 얘는 난 지금 여기 왔는데 놀이기구 줄 서는데 자, 10시에 줄을 섰어요. 10시라는 티켓을 가지고 있는데 뭔가 일이 생겨서 다시 줄을 서야 돼요. 다시 줄을 선 데까지는 좋은데 내 티켓이 10시에 온 사람으로 내가 계산이 돼야 되는데 그럼 뭔가 좀 우선권을 가져서 앞으로 쭉쭉 나갈 수 있는 뭔가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아니라 나 지금 온 것처럼 11시에 티켓으로 바꿔줬어요. 그러면은 나는 지금까지 기다린 거 다 무시되고 새로 온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억울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렇게 시간이 계속 바뀌면서 기아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 이 트랜잭션은 나중에 새로운 트랜잭션들에 의해서 계속 밀려서 영원히 실행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스탬프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바꾸지 않고. 요 정도 우리 관련 용어 이해하고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은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본격적으로 이제 요번 장이 본격적인 회피기법 설명이자 마지막 장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짧게 끝낼 거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회피기법인데 자, 두 가지 기법 볼 거예요. 웨이트다이 기법과 운드웨이트 기법입니다. 자, 이 기법들의 공통점은 지금 이런 상황을 먼저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T1이라는 어떤 트랜잭션이
자, 어떻게 될 거냐? 이게 T1의 운명을 결정지을 기법입니다. 근데 T1 말고 T2라는 애가 먼저 실행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와서 요쯤에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가상의 x라는 자원을 락을 걸어서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T1이 이 x를 또 같이 쓰고 싶은 거죠. T1이 뒤따라 오고 있습니다. T1이 뒤따라 오고는 있는데 우리 타임스탬프라는 값을 생각을 했을 때 시작 시간이라 그랬죠. T1이 반드시 더 나중에 시작된 건 아니에요. 지금 요 락이 걸려있는 요 시점은 지금 T1이 나중에 왔지만 이 앞에서 시작할 때는 사실 T1이 먼저 했을 수도 있거든요. 먼저 했지만 요 중간 과정이 좀 오래 걸려가지고 여기서는 순서가 역전된 걸 수도 있어요. 그 반대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타임스탬프 값은 누가 클지 모릅니다. 그래서 타임스탬프 값을 T1의 타임스탬프와 T2의 타임스탬프 값을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쪽이 크다, 이쪽이 크다, 이쪽이 크다. 이렇게 두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 회피 상태를 만들 건데요. 웨이트 다이 기법, 웨이트를 하냐 다이를 하냐 두 가지입니다. 자, 부등호 방향 작냐 크냐에 따라서 하나씩 고를 거예요. 운드 웨이트 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드냐 웨이트냐, 작냐 크냐, 요 두 가지로 둘 중에 고를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는 거 머릿속으로 살짝 떠올리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빨간 거 3개 있는데 아까 우리 3개의 행동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복귀, 대기, 선점입니다. 이 복귀, 대기, 선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좀 머릿속에 띄워 놓으시고요. 자, 1번 웨이트 다이 기법에서는 이 3가지를 다 쓰는 게 아니라 2번도 마찬가지지만 2가지만 쓸 거예요. 요 위에 거 2개만 쓸 겁니다. 복귀 아니면 대기. 그 다음에 운드 웨이트 기법 같은 경우에는 요 밑에 거 2개만 쓸 거예요. 대기 아니면 선점. 요 그림이 좀 이해가 되시죠? 1번 기법은 위에 거 2개, 2번 기법은 밑에 거 2개만 쓸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시 보겠습니다. 웨이트 아니면 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보시면 웨이트이 있죠. 밑에도 웨이트 있는데 웨이트는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기는 공통적으로 쓰입니다. 그러면은 웨이트 그거니까 다이는 뭘까요? 다이는 요 위에 있는 요거죠. 복귀하는 겁니다. 자, 어떨 때 웨이트라고 어떨 때 다이를 하는지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T1과 T2라고 했는데 T2가 이제 여기서 락을 걸고 잡고 있는 거고요. T2가 따라왔습니다. 그때 타임스탬프가 T1이 더 작을 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작다는 거는 우리 시간으로 생각해 보면 얘가 10시, 얘가 11시라고 생각해 볼까요? 더 작은 값이죠. 이거는 T1이 먼저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초록색 책 이석호 교수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책에 보면은 고참 신참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이제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용어거든요. 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나 고참 신참 용어 쓸 것 같지만 사실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쓰이는 용어니까요. 고참 신참이라는 말은 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먼저 시작한 T1, 타임스탬프가 더 오래전에 먼저 시작한 T1이 고참이 됩니다. 오래됐으니까 고참이죠. T2가 신참이 됩니다. 자, 요 책에 나온 용어는 그대로 쓸게요. 이해하기 쉬운 좋은 용어 같습니다. 자, T1이 고참이니까 자, 이때 복귀 아니면 대기를 하는데 이 복귀 대기 선점 요거를 선택하는 기준은 이렇게 밑으로 갈수록 밑에 있는 게 고참이 할 수 있는 어떤 권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더 고참이면 밑에 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신참은 고참에 비해서 힘이 없죠. 힘이 없는 애들은 요 위에 거를 반대로 쓰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T1이 이제 뒤따라 왔잖아요. 여기서 대기를 할 거냐 아니면 복귀를 할 거냐. 복귀를 한다는 거는 얘 실행하던 거 죽고 처음부터 다시 실행하는 거잖아요. 복귀는 되게 억울한 일이라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근데 고참 입장에서 억울한 일을 하고 싶을까요? 하기 싫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복귀하지 않고 난 대기할 거야.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너 끝나면 내가 갈게. 내가 실행할게. 그게 웨이트 다이 기법에서 웨이트입니다. 고참이 웨이트 하는 거예요. 밑에 거는 고참입니다. 자, 반대로 이제 신참일 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T1, T2 이렇게 11시, 10시라고 생각해 볼게요. 요 시간이라는 개념은 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가 그냥 정한 겁니다.
이 값은 어떤 숫자로 주어질 수도 있을 거고 어떤 크기 비교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더 커요. 크다는 거는 나중에 생긴 애니까 신참입니다. 신참은 힘이 없으니까 위에 요 두 개 중에 위에 거 선택한다 그랬죠. 그래서 복귀하는 거예요. 얘는 그래가지고 실행하다 말고 그냥 띡 죽어버립니다. 죽고 올라가서 다시 실행. 했던 것도 해야 되니까 억울하죠.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신참이니까요. 자, 이게 웨이트 다이 기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운드 웨이트 기법은 어떤 건지 비교해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운드라는 건 이제 상처란 뜻이에요. 그래서 상처라는 거는 T1이 이제 뒤따라와서 T2를 상처를 낸다는 거예요. 상처를 냈으면 상처를 내서 얘가 죽을 거 아니에요. 뭐 상처 난다고 죽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상처 내서 얘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죽으니까 T1이 계속 실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여기 선점입니다. 그래서 운드라는 건 상처고 상처를 내니까 나는 선점한다. 그래서 요 선점으로 가는 겁니다. 요 웨이트는 요 위에 있는 웨이트이겠죠. 요 두 가지를 쓴다는 거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T1이 작을 때, 그러니까 T1이 고참일 때, 또 반대로 T1이 더 클 때, 얘가 신참일 때,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T1이 고참이면 요 선택할 수 있는 두 개 중에 밑에 거 한다고 그랬잖아요. 밑에 거 선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참이라서 힘이 세니까 얘를 상처를 내고 얘를 쫓아버립니다. 야, 너 나중에 해. 그래서 얘를 꺼버려요. 다이 시켜버리고 자기가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T1이 실행이 되고요. T2는 죽습니다. 그래서 다시 실행되니까 복귀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의 상황. T1이 신참이에요. 신참일 때는 힘이 없으니까 선점하지 못하고 대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T2가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T2가 힘이 세네니까 그냥 실행하는 거죠. T1은 기다립니다. 그래서 요게 운드 웨이트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웨이트 다이 기법과 2번 운드 웨이트 기법을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타임 스태프 값을 비교해서 T1, T2를 해서 이렇게 작다. 그러면은 지금 요 T1 기준입니다. T1이 더 작아서 고참이면 요 두 개 중에서 웨이트 다이 기법은 요 두 개라고 그랬죠. 밑에 거 대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다이니까 힘이 이렇게 반대로 신참이면 힘이 없으니까 위에 거 복귀하면 됩니다. 다이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운드 웨이트는 한 번 또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됐을 때 T1이 고참이에요. 더 작은 값이라서 고참이에요. 그러면은 요 밑에 거 이렇게 두 개 했을 때 밑에 거 선점해서 T2를 다이 시키고 내가 실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반대 T1이 신참일 때는 힘이 없으니까 요 두 개 중에 위에 거 대기하고요. T2는 그냥 그대로 실행하는 거죠. 쭉 해서 T2가 끝나면 그제서 T1이 실행하게 됩니다. 네, 웨이트 다이 기법과 운드 웨이트 기법 개념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좀 최대한 좀 쉽게 설명한다고 했으니까 T1, T2 이렇게 크기 비교해 가면서 이 경우 반대의 경우 요렇게 두 개이고 그 다음에 밑에서는 요렇게 두 개이고 그래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요 두 가지 기법의 장단점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문제 나오면은 어떤 데이터의 값만 구하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 한 문제로 해가지고 1점짜리 해서 뭐 어떤 이유를 설명해봐라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법의 장단점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법의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죠. 여기서 복귀를 하게 되죠. 복귀라는 상황은 T1과 T2 중에서 T1이 더 클 때, 신참일 때 복귀하게 됩니다. 이 밑에 거를 보면은 T1이 고참일 때 선점을 하고 이때는 T2가 복귀를 하게 됩니다. T2가 다이하는 거죠. T1이 힘이 세니까 얘가 그냥 죽어버려요. 여기 웨이트 다이 기법에서 복귀는 T1이 이제 신참일 때 힘이 없으니까 쫄쫄쫄 왔다가 나 죽었네 죽고 다시 오는 거죠. 그래서 T1이 죽든 T2가 죽든 차이는 있지만 복귀를 하게 됩니다. 선점하면서 복귀를 시키기도 하고 이런 불필요한 복귀가 트랜잭션 실행에서 굉장히 불필요한 비효율적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1번, 2번 기법의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복귀가 많다. 그 다음에 두 기법의 차이를 본다고 하면은 차이는 요 복귀
웨이트 다이 기법에서의 요 복귀, 그 다음에 운드 웨이트에서는 운드 상황에서 미리 실행되고 있던 그 트랜잭션이 복귀를 하게 되는데, 두 가지 복귀 중에 이 1번에서의 복귀 상황이 더 많아요. 이 운드 상황에서의 복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 시스템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 1번이 실제 시스템 운영 상황에서는 더 많다. 그래서 운드 웨이트 기법에서는 복귀가 좀 더 적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개념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우리 실제로 문제 상황에서 데이터로 구분하기에는 좀 쉽진 않아요. 요 복귀가 어떤 복귀가 더 많으냐의 상황은 이 기법의 차이 때문이라기보다는 어떤 문제 상황에서 주어진 데이터 숫자에 따라서 복귀의 숫자는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긴 한데 기법의 차이 때문에 이 운드 웨이트 기법의 복귀가 작다, 요거를 설명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1번 기법의 요 다이가 더 많다, 네, 그 정도만 아시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법의 복귀 상황,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T1과 T2 어떤 게 고참이냐에 따라서 어떨 때 복귀, 어떨 때 대기. 2번도 마찬가지, 어떨 때 누가 고참이냐 신참이냐에 따라서 대기하냐 선점하냐, 요거 구분하는 연습, 요거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랜잭션 교착 상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